이 지인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집이나 직장 주소까지 온라인에 공유하고 괴롭힘을 부추깁니다. 알몸 사진을 합성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올린 뒤에 성적으로 모욕하는 걸 비롯해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준비하신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정말 제 가슴이 쪼그라들 정도로 너무 놀라고 좀 분노했던 내용이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기사 한 건과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 하나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지, 현재 어느 정도 상황에 이르렀는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의 YMETV. 자, 제가 준비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우전님께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 능욕 합성 사진 뿌렸다. 중학생 법정 구속. 같은 학원 다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 배포한 중학생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16세 A군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중학생이던 A군은 SNS에서 찾은 B양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해달라 요청했고, 다시 전송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게시,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합성 사진을 함께 SNS에 올리는 행위를 지인 능욕이라고 한다. 그런데 A군은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닐 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물을 성명 불상자에게 올려달라고 한 모욕교사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법정 구속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 재판에서 이렇게 바로 구속을 시킬 만큼 분위기가 세졌다는 건데, 그만큼 데이터가 많았다, 그러니까 쌓여온 사건들의 수가 많았다, 법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모멸감도 그렇고 불쾌감도 임계점을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로 집중했던 게 A군과 B양은 같은 학원에 다닐 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얼굴 합성한 거고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합성하고 뿌리는 게 정말 너무 만연해 있고 쉬워져 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전혀 친하지도 않은 애한테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지만 졸업 앨범에서 담임 선생님들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 졸업생이 교사분들 얼굴을 따서 당근마켓 사기에 그 교사 얼굴을 이용한다던가 잔혹한 영상, 이상한 영상에 합성해서 뿌려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당장 우리 아이가 이런 범죄와 유사한 행위 혹은 놀이를 하고 있다면 멈춰 라고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버버하다 가해자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판단하는 그 첫 지점을 설명드리고 싶고, 동시에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소셜미디어나 미디어를 이용할 때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접하고 아주 놀란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기사에서 본 것보다 사실 현장에서 제가 접하는 게 더 놀라운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고요. 반 아이 중에 자펙 스펙트럼 경계에 있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 얼굴을 막 이제 몰래 찍은 거예요. 몰래 찍은 거예요, 사진도? 대놓고 찍다가 몰래도 막 찍은 거예요. 뒤에서 옆에서 우스꽝스럽게 이 친구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한 거죠. 수위가 N번방 영상이나 아주 이상한 영상 있잖아요. 잔혹한 영상에 합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몰래 찍거나 합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흔했는데, 제가 좀 더 놀랬던 건 이거를 뿌려요. 근데 뿌리는 것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요. 불특정 다수요? 네, 복도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에어드랍인가 퀵쉐어인가 이거 아이 핸드폰마다 기종이 다르면 그 무리끼리 이 사진을 돌려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냥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펙 스펙트럼 경계에 있는 친구는 그냥 친구들이 내 얼굴 조금 우스꽝스럽게 찍나 보다 해서 멈췄는데, 그리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냥 웃긴 사진, 마동석 씨나 뭐 타노스 이런 데 합성해서 야, 너 대단하네, 너 타노스네, 이렇게 그 피해자 아이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알고는 있었대. 근데 이 정도 수위까지만 안 거고, 이렇게 N번방 영상 합성은 몰랐고 기만한 거죠.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브레이크 걸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친구가. 아이들한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범죄다라는 교육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새롭게 벌어지는 범죄나 잘못된 지점을 바로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학기 초에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장난 저런 장난 치는데 이제 미디어기가 익숙한 우리 아이들 네. 세대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장난을 넘어서 이게 따돌림이라던가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은 은연중에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더라. 근데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처음 우리 아이들 생애 주기상 처음 미디어를 이용한 순간부터 좀 팔로우업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6, 7살 때부터 시작해요. 6, 7살이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러니까 알파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이 세대는 카메라, 사진이 놀이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 갈빗집 이런 데서 태블릿 주거나 폰 쥐어줘요. 데이터 네. 안 되고 이런 걸로. 그럼 걔네가 먼저 카메라 막 휘두르면서 놀기도 합니다. 엄마 밥 먹는 거 찍고, 엄마 콧구멍 확대하고, 이렇게 막 찍기도 해요. 거기는 그냥 놀이 정도, 그냥 웃기게 찍은 거 정도라고 인식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찍으면서 친구 얼굴도 찍고, 물병 던져서 세우는 것도 찍고, 막 사소하게 그냥 갖고 놀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문화고 뭐 어디까지를 나쁜 행동으로 봐야 되는가 이게 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관용이 되는 문화의 선이 있고 이게 범죄에 대한 선이 있죠. 물론 몰래 찍고 신체 일부를 찍고 합성하고 하는 대부분을 좀 안 좋게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말에서 입에서 제 엽사, 흑역사 가지고 있자 이런 식의 장난말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방기한다면 야, 일반 남자의 나락번호 모를래? 인스타 까봐, 카톡 까봐, 프로필 봐봐, 지 얼굴 있쥬, 캡처하쥬, 합성하쥬, 뿌리쥬, 나락 보내버렸쥬, 개꿀이쥬.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쉽다. 뭐 포토샵을 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클릭 몇 번에 AI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필터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아이들 세대엔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럼 강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아이들의 받아들이는 모습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등골이 서늘해요. 왜냐하면 기시감이 다 드니까 본인이 카메라 갖고 놀아봤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가 그러고 있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막 신고하고 견제하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안 된다고 알려주면 또 바로 잘 수용하는 게 또 이 세대의 특징이니까 납득만 되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2년 정도 된 내용인데 네. 정말 슬픈 사례를 근거리에서 목도한 적이 있어요. 수업을 들은 남자아이의 친한 누나 사례였는데 친한 누나의 졸업 앨범에서 친한 누나의 얼굴을 복사해다가 영정사진에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뿌린 거예요. 그것만 뿌리지 않았겠죠? 담배 피는 동영상부터 일탈하는 그런 영상들을 구글링에서 구해서 합성해서 뿌렸는데 이게 라벨처럼 딱 붙어서 딱지처럼 딱 붙어서 헛소문이 난 거예요. 너 담배 폈잖아, 여기서 이러고 다녔잖아. 완전 사이버 불링까지 완전 집단적으로 온라인에서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해 행위를 했던 아이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실제 장례식장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또 합성한 거예요. 또 한 번 능욕하는 영상을, 글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게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능멸하고 하는 게 그 범위가 감당이 저조차도 안 될 정도더라.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최저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 부분은 크게 느꼈죠. 가해자 행동 중에 이거를 목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된다, 단호하게 말해줘야 된다,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의 특정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해야 가해자가 긴장하겠죠? 경각심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3가지 정도 꼽아봤어요. 엽사, 연사, 그러니까 엽기 사진 웃긴 거, 연사, 핸드폰 여러 장 찍으면서 중간에 재밌는 게 나오도록. 네, 표정이 우스꽝스럽거나 재밌게 나오도록 이렇게 찍는 행위는 이제 몰카,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죠. 처벌도 매우 센데요. 그래서 소위 몰카라고 하는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 지점을 지적해도 좋고, 두 번째, 확대하고 합성하고 놀린다면
지인 능욕 방지법, 교사 모욕 방지, 뭐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라고 하는데 합성과 이런 필터 사용 잘못되면 이 법률에 의해서 따로 별도의 법안을 위배한 게 된다. 세 번째는 허위로 그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하거나 가짜 행동 영상에 합성한다면 그걸 뿌린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시그널을 이해하고 경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어 차원에서 만약에 내가 당하기 전에 스스로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실에서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대응하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비공개 계정으로 사용할 것. 공개 계정으로 운영하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내 계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캡처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계정을 추천. 두 번째는 멀티 프로필 적극 활용. 카카오톡에 메인 프로필이 있고 멀티 프로필이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프로필 하나만 쓰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메인 프로필은, 기본 프로필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죠. 카톡 친구 추가 들어가서 전화번호 친구 추가해서 010-00000001부터 99999999까지. 그러니까 딕셔너리 어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전에는 모든 단어를 조합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공격을 하듯이 전화번호로 모든 숫자를 조합해서 유효한 번호 친구 등록하는 경우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 내 얼굴이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다. 기본 프로필은 공적인 사진 해놓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진 해놓고 멀티 프로필 A, B, C 가서 A는 찐친, B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인들 이렇게 목적에 맞게 프로필 사진 구성을 다르게 할 것. 세 번째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저거 복잡하면 19살까지는 본인 눈, 코, 입 다 나온 얼굴 사진은 가급적 찍지 말자. 사실 저나 우재님이나 어머니, 아버님들은 합성을 당해도 해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성교육 강사인데 내가 30이 넘었는데 옷 다 벗고 제로투를 쳤겠냐고 합성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친구, 학원 친구 거의 매일 봐야 되죠. 모두한테 일일이 해명하는 게 빠를까요? 합성 사진 퍼지는 소문이 빠를까요?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 정말 미안한데 20살 전까지 내 활동의 반경이 좁으니까, 인맥이 아직은 좁으니까 해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는 걸 부탁한다. 좀 미안한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카톡 프로필에 내 사진을 해놓으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저희 부모님도 카톡 프로필에 사진이 한 280장 있으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추억에 가까워요. 솔직히 우리 아들 귀여웠어요, 우리 딸 예뻐요, 졸업했어요, 추억처럼 사진을 쭉 남기기도 하죠. 네. 개수가 좀 많아요. 이런 풍경 봤다, 이런 음식 먹었다. 이해하는데요. 그거 꼭 다 보여줄 필요 있나요? 멀티 프로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라 제 채널을 보신다면 중원부원이 돼서 좀 죄송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진화하고 있다는 걸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쇼츠와 영상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